2020년 우크라이나 빈니차주 마을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2020년이면 얼마 전인데? 사망한 노인의 관을 매장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현장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뭐지? 바로 사망한 노인의 손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던 것. 어? 죽었던 노인이 다시 살아났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2020년 2월 17일)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에서 83살의 노인 크세니아 디두크가 자택에서 심정지된 상태로 발견됐다. 돌아가신 거지. 노인을 발견한 가족들은 즉시 구조 요청을 보냈고, 신고를 받고 온 구급대원들은 노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노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맥박은 정지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인은 사망 선고를 받았고,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은 노인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노인이 사망한 지 10시간 후, 가족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묘지 안장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죽었던 노인의 손이 움직인 것. 놀랍게도 차갑게 식어 있어야 할 노인의 몸에서는 미세한 온기까지 느껴졌고, 어머나. 돌아가신 없다가? 게 아니잖아. 와. Поміряли її пульса немає. Зробили кардіограму серця, пряма лінія, серця немає. Зміряли тиск, тиска немає. Сказали, все, вже можете зеркала закривати, свічку засвітити.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망 이후 멈췄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체온 또한 빠르게 회복되었다. 가족들은 서둘러 노인을 병원으로 옮겼고, 사망한 지 10시간 만에 다시 깨어난 노인은 10시간이 지났는데. 가족들에게 자신이 본 사후 세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말이 안 되지 않아? 부활한 거야? 노인의 말에 따르면 정신을 잃었던 순간 천국을 방문했고, 어머. 그곳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천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을 쫓아 눈을 뜨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Я 20 років працюю лікарем-терапевтом, подібних речей я ще не зустрічав. Як поживаю помаленьку, порядок. 어머, 너무 정정하신데? 진짜 정정하시네. 응.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 같은 미스테리. 죽음의 문턱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살아난 노인의 이야기.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늘의 두 번째 미스터리 영상으로 만나봤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MC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애초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게. 그래도 저는 이 주제가 여태껏 다뤘던 것 중에 가장 흥미롭긴 해요. 그러니까 심정지가 왔고 10시간 후에 사람이 다시 체온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네. 자, 과학자분들께 여쭤야죠. 할머니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아예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르진 않았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심장이 멈췄는데도. 제 생각에는 심장이 멈췄다고 판단을 의사가 했을 텐데 아마도 약하지만 심장 박동이 계속 그 유지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게 맞죠. 아 근데 신화나 뭐 설화에서 나오는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에게 우리가 부활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인간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가능하지 않겠죠? 제가 생각하는 죽음의 정의는 산 사람이 죽음이라는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는 죽음이란 상태에서 다시 살아있는 상태로는 올 수 없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불러야 된다면 그럼 부활은 제가 생각하는 죽음의 정의와는 모순되는 거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어.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죽음의 정의 그리고 그것과 모순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실을 설명하면서 정의 혹은 모순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면 90% 확률 이상으로 물리학자일 가능성이 높죠. 말씀하신 내용대로만 보면 그런데 저는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원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좀 극단적으로는 뭐 세포 하나를 냉동해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되살린다 이런 것들은 요즘 뭐 산부인과에서 시술도 많이 하고 있죠. 개구리 같은 단순한 동물들은 실제로 냉동 보관해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살리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살아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증거들이 꽤 있어요. 근데 개구리가 죽다 살아난 거, 금붕어, 이 냉동인간에 대해서는 또 딴지를 걸고 싶어졌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포를 얼려서 세포 수준에서 그게 이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건 가능하지만 뇌랑 사람이 정말 죽었는데 살아나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과학자들은 약간 저거는 불가능한데, 저 레벨에 살아나는 건 불가능한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심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살아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의학계에 최초 보고됐던 게 라자루스 증후군이라고. (1982년도에) 처음 보도가 됐고 2017년도까지 38건의 사례가 의학적으로는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드는 질문이 그럼 죽은 것은 뭘까? 죽음은 뭘까? 뇌가 멈춰야 죽은 건가요? 그 맞아요. 기준이 정확히 어떤지.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 죽어있다의 정의 자체가 정말 과학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법의학적으로 어디까지가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를 우리가 현재 삶과 죽음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저도 이게 신기했던 건데 정말 완벽한 정의는 없는 상태예요. 맞아.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장 스페르망이라는 분이 통계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에서만 400만 명의 사람들이 산채로 땅에 묻혔을 거다. 산채로 땅에 묻혔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근데 400만 명이요? 400만 명이 생매장을 당했다. 아니 이렇게 볼 숫자도 수가 있어요. 너무 많고.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추정했는지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꽤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우리 영화 보면 제일 자주 나오는 장면 있죠. 이 기계를 가져서 전기 쇼크를 쫙 줘가지고서는 네, 맞아.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네, 네, 네. 갑자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 CPR 기술이 1960년대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 기술로는 충분히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심폐소생 기술 이 CPR이 없던 상태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묻혔을 거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무섭다. 근데 이렇게 관 속에서 살아난 일들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도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9세기에 이런 풍조가 유럽과 미국에서 좀 많이 유행을 했었죠. 뭐 유명한 작곡가 쇼팽 자신이 산채로 묻히는 것이 너무 큰 공포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고요. 정말로 유명한 사례로는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가 에드가 앨런 포 같은 경우에 이 주제에 되게 집착했어요. 에드가 앨런 포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때이른 매장, The Premature Burial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 글을 읽고 또 그 공포가 더 확산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창 때 이런 공포가 심할 때는 역으로 자신이 만약에 사망을 했다라고 판정이 되면 최소한 산채로 묻히는 일은 없게
아예 뭐 이렇게 심장을 뭐 제거를 해달라라고 한다던가 뭐 목과 몸을 분리를 해달라. 묻기 전에 처리를 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는 그런 사례도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19세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사례들이 관찰되면서 사람들이 생매장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확산됐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19세기에 관해 구조에 대한 특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구조가 나왔어요? 뭐 한번 멘트를 보시죠. 깔아달라 이런 건가요? 아, 이게 관이에요? 예, 어떤 거 같으세요? 되게 뚫고 나올 수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열고 나올 수 있어. 네. 아 그러네 문이 있네. 이게 당기면은 이 관 안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함께 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 같은 그런 구조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정보를 알려야 되니까 칠 수 있는 종 어머. 그런 것도 어머 있었다고 해요. 웬일이야. 관이 꽤 비쌌겠네요. 비쌌겠어. 와 근데 오죽했으면 저런 특허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두려워했는지 알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종은 좀 무서운 게 제 생각에 갑자기 공동묘지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꺼내주기보다는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위자보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진짜 19세기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죽었다 살아났으면 그죠? 이런 강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저희가 봤던 영상은요. 네. 2020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21세기인 요즘에도 여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사례들이 들려오고 있단 말이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흔히 임사체험이라고 얘기한다는데. 병원에서 저는 이제 MRI 어시스턴트를 여러 번 했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에 이제 환자 마지막 체크를 하러 빠르게 이제 MRI에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사실은 그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뇌의 일부가 파괴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또 많이 뭔가를 봤다 또는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기억하시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임사 체험이 가능한 겁니까? 체험 자체는 그분이 정말로 했을 가능성은 있죠. 어. 그렇다고 해서 몸과 어떤 영혼이 분리가 돼서 아. 어떤 무엇인가를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제 입장이긴 합니다. 그 진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조금 오래됐더라고요. 그 1892년에 임사체험 연구가 처음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지질학자 알베르토 하임이라는 분이 본인이 직접 임사체험을 했었대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임사체험자들 사례를 분석하고 발견해낸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그건 바로 밝은 빛을 본다입니다. 밝은 빛을 본다. 그 미국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임사체험 연구가인 제프리 롱 박사가 임사체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무려 64.6%의 임사체험을 경험하신 분들이 밝은 빛을 보았다고 응답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유명한 미국 여배우 샤론 스톤. 샤론 스톤. 어우, 샤론 스톤도요? 2001년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던 그녀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그녀가 진단받은 병명은 뇌졸중. 어머나. 수술을 앞두고 MRI 검사를 받던 샤론 스톤은 죽음을 경험했다고 증언한다. 게다가 의식을 잃은 그녀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서 밝은 빛을 봤다는 또 한 명의 여배우가 있다. 고혹적인 외모로 세기 연인이라 불린 엘리자베스 테일러. 1962년 그녀는 척추 수술을 받던 도중 호흡이 정지해 5분간 사망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넓고 긴 터널을 향해 들어갔고 터널 끝에서 비추는 강렬한 흰 빛을 목격하게 된다. 아니 근데 뭐 샤론 스톤도 그렇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그렇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공통점이 있고 그런 거면 진짜 임사 체험을 실제로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밝은 빛을 본다는 건 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연출 네. 장면이잖아요. 약간 평소 학습된 이미지가 그때 딱 이런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의식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자, 임사 체험자들이 말하는 그 밝은 빛, 이걸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죽음에 이르기 전에 심장 박동이 정지하면 우리 뇌로 전달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시각이 머물러서 굉장히 자세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영역은 시야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야의 중심은 시각이 남아 있고 그 주변부는 이제 어둡게 블랙아웃 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가능하고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그걸 터널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